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빨리 만나는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투데이 진행자 김성숙입니다. 건설사들이요, 봄철 부동산 거래의 성수기를 앞두고 아파트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달에만요, 전국에서 2만 1,000여 가구가 분양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2009년 이후 2월 신규 분양 물량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공급이 커지면서요, 분양가를 낮추는 것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수요자들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요, 옥석을 잘 가려내는 게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분석하신 후에 현명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죠.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투데이 목요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더굿경제연구소의 오준무 기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추웠죠? 네, 춥습니다. 겨울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봄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마지막 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3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거다라는 전망과는 다르게 사실 비교적으로 좀 순조롭게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 시간 청약 시의 제한 조건과 또 현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보면은 이제 부동산은 갈수록 양극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금리 기조는 어느 정도 계속 갈 것 같고, 또 분양 물량이 많거나 입주량이 많은 곳은 기피하겠지만, 또 실수요자나 아니면은 그 투자 수요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마땅히 운영하실 데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신 것 같은데, 11월 3일 그 규제로 인해서 많이 시장이 약화될 것 같은데, 서울의 그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 성적도 괜찮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계약률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청약이 돼도 건설사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그 미분양 물량이 보면은 청약 그 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약을 해도 보면은 그 부적격자라 그러죠. 보면은 그 요건이 안 되신 분들이 전에 11월 3일 정도는 한 5% 내 미만으로 이렇게 부적격자가 나와서 건설사에서 그렇게 큰 우려를 안 했는데, 이번에 발표 후에는 본인께서 보면은 그 청약의 어떤 그런 이번에 규제 대상에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몰라갖고 또 그 부적격자가 뭐 많게는 한 20% 이상 넘는 그런 단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좀 짚어드리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대책,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번에 그 11월 3일 대책에 보면은 총 37곳이 그 규제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됐죠. 그거는 서울 같은 경우 25개 그 전체 구가 다 해당됐고요. 그게 뭐 부산하고 세종시 또 더불어서 보면 경기도권 해갖고 총 37곳이 이렇게 규제 대상 지역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그 규제책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어떤 제한 요소가 있으면은 그 1순위자가 안 되거나 아니면 전매 제한 어떤 그 강화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또 재당첨 금지 조항에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일단 그쪽에 청약하시기 전에 내가 본인이 보면은 청약의 어떤 1순위 그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죠. 됐다가도 만약에 당첨이 안 되면 안 되는 자체 그 계약이 안 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길게는 한 5년까지 다시 그 재당첨이 금지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못 들어가는 그런 피해가 크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 보면은 그 37곳이 보면은 제가 여기는 이제 전매 제한 강화는 뺐는데, 일단 전매 제한이 강화가 됐습니다. 뭐 짧게는 1년 6개월부터 길게는 보면은 입주의 등기
완료 때까지 이렇게 전매 제한이 이렇게 강화되기 때문에 그 단기 투자 수요의 어떤 그 억제책은 상당히 그 효과를 보고 있지만 또 실수요자 같은 경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로서 보는 피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저희 이런 강의나 아니면 방송 보셔갖고 그런 부분 숙지하시길 필요가 있겠고요. 또 1순위 이번에 그 전매 제한과 더불어갖고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됐습니다. 11월 10월 작년이죠? 작년 11월 10월부터 이렇게 적용되는데 국민저택의 경우는 5년 이내에 당첨된 그 세대에 속한 사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뭐 세대주나 세대에 속한 사람이 보면은 5년 이내에 이렇게 된 분 같은 경우는 1순위 자격이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주 아닌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이나 공공이나 민영 다 보면은 세대주만 이번에 그 37곳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 이렇게 그 1순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안 된다는 걸 또 명심해 주실 필요 있겠고요. 다주택도 안 되고 또 하나가 보면은 그 계약에 관계 없습니다. 일단 당첨 사실만 됐으면은 계약을 안 하셔도 보면은 이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누락돼서 그 부자격자 당첨자 대다수가 보면은 그 세대원 중에 일부가 보면은 전에 그 뭐 어느 지역에 이렇게 청약을 놓는데 당첨은 됐지만 마음에 안 드시거나 뭐 평양이 안 좋고 그래서 그 계약을 안 하신 분 같은 경우 당연히 그 자격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요건이 안 돼 갖고 부자격자로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5년, 뭐 짧게는 한 1년 이상 재당첨이 금지되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재당첨 제한 내용 같은 경우 그 11월 3일 이전 당첨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당첨 사실이나 같이 당첨 후에 계약을 안 하셔도 거기에 대한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1순위자가 될 수 없고 또 앞으로 그렇게 재당첨의 그 기한 어떤 동안 다시 이렇게 청약을 누실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용 같은 경우는 뭐 국토부 사이트나 인터넷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청약 들어가시기 전에는 그런 부분 꼼꼼히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시겠고요. 네. 현재 그 상반기에 약 그 60곳, 그러니까 37개 조정 지역에서 60곳, 약 한 2만 한 7천 세대 정도가 오는 이번에 그 청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꼼꼼히 보셔갖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개포 시형에 하는 강남 포레스트부터 한 6월 이제 일반 분양 예정인데 이곳 다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1순위자가 되는지 그 전에 그 당첨 어떤 5년 안에 이렇게 됐는데 계약을 안 한 그 사실이 있는지 쉽게 해서 1순위자 그리고 2순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그 청약 통장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재당첨 금지 기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선의의 피해가 안 보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가실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이렇게 보면 쭉 이건 뭐 인터넷 사이트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 마포의 그랑자에 상당히 관심 있는 지역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보면은 꼼꼼히 보시고 청약의 1순위자가 되는지 요건을 보시고 이렇게 그 청약 신청을 하시길 바라고요. 네. 좋은 지역을 미리 또 좀 선별해 두는 것도 네, 필요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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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무래도 이 아파트 이 청약 조건들을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지 본인들이 혹시 청약을 원하실 때 제한 자격이 되는지를 미리 살펴두셔야 될 것 다음 장에 같아요. 넘어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러시면 이사님 일단 말로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그럼 제가 그 네. 일단 이 조건이 안 돼. 넘어가네요. 지금 네. 그 청약 가점제 신청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총 그 가점이 쭉 해서 최고점 같은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그리고 가입 기간 적용돼 갖고 최고점을 보시고 보통 그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한 70점 이상 돼야지 그 특별 분양이나 아니면 그 이렇게 당첨 그러니까 그 청약 조건에 어떤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들어가실 필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그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그 11월 10일 전에부터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면을 체크할까요? 네. 네. 가장 그 이번 그 대책에 이제 제가 그 1순위자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부분 1순위 자격 강화 재당첨 금지로 실수요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좋은 입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확인해 보시고 또 이번에 그 11월 3일 이전에 그 분양권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입주량이 많기 때문에 분양권 자체가 피가 이렇게 좀 많이 그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하시거나 그런 쪽에 이렇게 관심 가져갖고 투자하시면 어떤 투자 실익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를 보시겠고요. 또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30세 이후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그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세 이후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 60제곱미터 이런 규정 같은 경우는 그 LH 사이트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국토부 사이트 같은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 쪽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제가 제가 넘겨드릴게요. 네. 네. 잠깐만요. 네. 그 설 이후에 이제 그 11월 3일 대책 이후에 수강 상태에 있다가 현재 이제 앞으로 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투자 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 30대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그 청약통장이죠. 청약통장 그 조건, 그러니까 요건을 만드는 게 먼저 우선시해야 합니다. 뭐만 그 요주의 그 서울 시내 좋은 지역 같은 경우 일반 분양 당첨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쪽 같은 경우 일단 자격 요건이 돼야지 청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1순위 자격 취득이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공공택지나 도심 역생권 분양가 저가 매수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량 지역 중에 분양가가 작년 11월 3일 이전까지는 상당히 이렇게 그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일부 조정돼서 보면은 분양가보다 약간의 어떤 피 붙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 같은 경우 이렇게 관심 갖고 저가 매수하시면은 실수요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겠고요. 또 같은 자리라도 청약률이 적은 곳에 이렇게 투자하셔야지 그쪽에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 일반 분양 분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뭐 개포 같은 경우도 1000여 세대 되지만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한 70여 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입지로는 전철역보다는 보여야 되겠지만 강남권 아니라도 강남권에 이렇게 진입하기 좋은 곳 같은 경우 이렇게 그 투자하시면 괜찮다 보시고요. 또 40, 50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재 가점제 있죠. 가점제를 적극 활용하셨고 40, 50대 되면 일단 거주 기간도 길고 그 자녀 수도 되고 여러 가지 그 요건이 됩니다. 이제 무주택 같은 경우 40, 50대 같은 경우 청약통장 들고 나서 한 뭐 10년, 20년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왜냐면 이제 그 단기 그 투자 세력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시장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네 가지 그 특별 공급 대상자 있죠. 이번에 같은 경우 다자녀 같은 경우 그 자녀가 3명까지 쓰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실효성이 없어갖고 2명까지 이렇게 지금 그 자녀 수를 줄여도 보면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게 그 요건이 지금 앞으로 약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이 부동산 방송 보시면은 그 LH 사이트 같은 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약 요건 되는지 보셔하고 특별 대상자 되면은 이런 쪽에 과감히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그쪽에 뭐 실수요나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시세 차익도 보실 수 있지 않겠나 보겠고요. 또 그 입주권이라 그러죠.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 쪽에 그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이번은 11월 3일 그 뭐 전매 제한이나 1순위 당첨 제한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 같은 경우 관심 가지면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세 차익과 더불어서 실수요로도 상당히 왜냐하면 그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강남권이나 강북권 같은 경우 인프라가 잘 구축된 그 주변에 있습니다. 도심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미리 이렇게 조합원 입주권을 확보하시면은 우량 지역에 우량한 그 매물을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지 않나. 11월 3일 대책 이후에 이렇게 부동산 어떤 청약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청약 제한 조건과 함께 또 그에 맞는 투자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일단은 이 실수요자분들에게 좀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수요자분들은 조금 잘 더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20, 30대나 40, 50대 각각 연령별로
조금 방법이 다르니까요. 그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요, 끊임없는 관심과 또 정보 싸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의 힘도 좀 얻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준무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저희 본원 세미나장에 오시면은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못한 말씀 또 우량 지역 같은 경우 많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고민 상담까지 해드리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을 보시다가요, 방송에 소개시켜드리는 매물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8289번, 샵 버튼 누르시고요. 82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전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매물 소개해드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어떤 것인가요? 네. 첫 번째는 서초구 서초동 3룸 다세주택입니다. 신혼부부나 2, 3인용 거주에 적합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 최근에 발표된 내용에 보면 다세대 주택 전세가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서울 평균보다 한 1.5배 이상 되는 그런 전세가가 형성된 지역이 그만큼 인프라나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보고 있고요. 위치는 2호선 방배역에 인접해 있고 남빛터미널역이나 아니면 2, 3호선 환청역이죠. 교대역에서도 인접해 있는 다중 역사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7층 중 7층, 상당히 탑층이지만 여러 가지 아파트 못지않는 견고성과 또 보안 시설 여러 가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준공은 올 6월 달 준공 예정입니다. 면적은 대지 14.8제곱미터고요. 실사용 59.4제곱미터, 실사용 한 18평 정도 되는 아주 넓은 그런 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8천만 원 예정돼 있고요. 대출은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시다 보시겠고요. 임대는 전세 시 3억 3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140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투자금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대출 이용하시면 1억 원 갖다 한 연 8% 가까이 되는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몇 개월 후면 또 준공이 시작될 그런 신축 매물인데요. 왜 선정을 해주셨는지 투자 포인트 먼저 들어볼게요. 네, 입지 때 말씀드리겠지만 본 매물 같은 경우 서초구 서초동 중에도 상당히 이렇게 고급 단독 빌라촌에 입지했습니다. 그곳에 보면 실사용 면적 한 18평 정도 되는 경우 한 5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실사용 면적 대비 상당히 저렴한 가격, 그래서 사시는 순간 시세 차익도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본매물 인접해 있는 방배 재건축이 연차적으로 지금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에서도 다세대 주택이 이렇게 많이 공급돼 갖고 전세 이용해서 이렇게 갭 투자로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 본 지역 같은 경우 워낙 좋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재건축 이주 수요 때문에 가격 상승까지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주변에 여러 테헤란로나 법원 근처에 있는 법조단지 한 6만 명 이상 법조인이 상주해 있는 그런 고급 인프라와 우수한 두뇌들이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한 주변에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그런 임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고 앞으로 또 임대료 상승까지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개발 호재 때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호재 때문에 가격 상승까지 예상되는 그런 포인트 4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매물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또 비교적 실사용 대비 면적 사용이 넓다고 하니까 조금은 실속 있는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수익형 매물이지만 또 차이까지 바라볼 수 있는 강점도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위치를 조금 살펴볼게요. 입지는 어떤가요? 네. 서초구 서초동은 고급 이미지가 많은 이유가 주변에 보면은 어떤 그런 유흥가 시설보다 학군이나 교통시설 또 편의시설이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강남권에서도 전세가 가장 다세대주택 치고 가장 높은 지역이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고요. 전철역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2호선 방배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 2, 3호선 화성역인 교도역에서 한 도보 10분 거리 있는 다중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런로나 법조단지 같이 고급 두뇌 인프라들이 고급 고수익 수입자들이죠.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에 한 10분 내
앞으로 임대료 상승까지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지역 같은 경우 학군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그 자녀 교육 때문에 강남권에 많이 진입하시는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이 아닌가. 왜냐하면 서울고, 상문고, 서초고 또 서울 교대 한 도보 10분 내, 특히 서울고 같은 경우는 바로 길 하나 건너편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아주 우수한 입지에 있는 그 교육시설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성모병원이나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남부터미널이나 강남터미널 지방에서 접근하시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효령로나 테헤란로 주변에 뭐 학원이나 여러 가지 병원 시설이 잘 돼 있고요. 인프라 중에 가장 요새 관심 받는 환경권이죠. 그 예술의 전당이나 서리풀공원 그리고 또 우면성 같은 어떤 녹지 공간이 탄탄히 돼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더불어서 환경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거로서는 상당히 좋은 입지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게요,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호황기일 때도 이 불황기일 때도 안정적으로 끊임없게 인기가 있는 지역이 아마 이 터가 좋은 곳, 위치가 좋은 곳, 그리고 강남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다중 역세권이라는 강점도 있고요. 주변에 뭐 학군이나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좀 안정적인 임대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또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호재들도 있잖아요. 어떤 그렇죠. 호재가 개발 호재죠. 있을까요? 개발 호재 당연히 뭐 입주에도 중요하지만 개발 호재 많이들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강남권이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그 이종주거지역 그 대지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탄탄한 그런 임대 수요와 더불어서 그 호재 때문에 아닌가 보는데 첫 번째 호재 본적 바로 뒷산이죠. 뒷동산인 그 서리풀공원 내 정보사 부지가 이전돼 있습니다. 그곳에 문학 클러스터, 그야말로 문화복합단지 예술의 전당보다 큰 메머드급 문화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밑에 장제터널이 지금 착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유입하는 저희 그 지역을 제일 먼저 들려야 되기 때문에 유입시설에 따라서 그 가격 상승 예상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봄매물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롯데 칠성 부지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금 제3회 롯데 월드라 이렇게 칭할 정도로 앞으로 그 롯데 기관시설 한 4만 명 이상 이렇게 상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 상승과 가격 상승 예상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본 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방배 재건축 이주소 때문에 그곳에 계신 분들이 소형 평수 사신 분들이 학군 문제나 어떤 직장 문제 때문에 멀리 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상승과 더불어서 가격 상승 예상된다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본 지역에서 한 200m 떨어져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 현재도 주변에 녹지나 공원이 상당히 잘 돼 있지만 경부고속도로 그 지상이 녹지 공간 여의도 공원의 한 3배 이상 되는 면적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그 혜택을 받지 않나 이렇게 네 가지 개발 호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서초동은 지금도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뭐 호재들 덕분에도 그렇고요. 또 이 방배 재건축이 이주가 된다라고 하면 수요가 더욱더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건물도요. 신축이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한데요. 내부 외부 건물 모습을 조금 살펴볼까요? 네. 입시 때 제가 살짝 빼놓은 얘기지만 본 지역은 3종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7층까지 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2종주거 지역보다 그렇게 서리풀공원이나 아니면 서울고등학교 다 볼 수 있는 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아파트 못지않는 그런 그 건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7층이지만 단열 같은 게 잘 돼 있습니다. 복층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 구조지만 다락방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성인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복층도 한 6평 이상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방 2개 아니면 뭐 3개까지 이렇게 그 구조에 맞게 이렇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적합한 그런 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친환경 자재나 아니면 대리석 이렇게 마감할 예정이고요. 엘리베이터나 CCTV 또 친환경 자재에 걸맞는 여러 가지 그 최신 가전 가구 이렇게 풀옵션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몸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런 건물이 곧 6월 탄생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와 보시고요. 또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그 설계나 조감도 잘 돼 있으니까 직접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잠깐 화면으로 봤는데 일단 외부나 실내 모습이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습니다. 이 신축 건물에다가 또 복층 구조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뭐 젊은 부부들이나 또 신혼 부부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복층 건물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자 가격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가격은 어떤가요? 네. 지금 실생 면적 18평 정도 되지만 현재 3억 8천만 원 정도 예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보다 한 뭐 1억 이상 이렇게 저렴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은 최대 2억 5천까지 가능하시겠고요. 임대는 전세 시 3억 3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140만 원. 잔금 때 저희가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맞춰드리는 조건이니까 리스크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투자는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강남권 중에서도 이 서초구가 갖는 호재들이 워낙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향후의 전망을 좀 밝게 그려 보시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바라보시는 전망은 어떤가요? 네, 서초구나 강남구 쪽은 지금 그 다세대 주택 지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지값이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매물보다 더 비싸지 않나. 그래서 그 또 본 지역보다 한 1억 이상 저렴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배 재건축 이주 수요 때문에 전세가 상승과 더불어서 가격 상승도 예상되고요. 본 지역도 워낙 탄탄한 그런 그 임대 수요가 받침됩니다. 그래서 임대 그 수익성 부동산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익성뿐만이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강남권 매물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방배역과 인접해 있고요. 7층 건물 중에 7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준공은 2017년 6월 예정이고요. 대지 면적은 14.8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59.4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3억 8천만 원이고요. 대출가액은 2억 5천만 원 가능합니다. 임대가액은 전세시엔 3억 3천만 원 예상하고요. 월세시엔 3천만 원, 140만 원 예상합니다. 실투자액은 전세시엔 5천만 원, 월세시에는 1억 원 예상합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매물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실제 투자하실 때는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판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볼게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강남권은 11월 3일 대책 이후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다가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다시 반전되는 분위기지만 강북권은 계속 11월 3일 이후로도 가격 하락이 안 됐고 또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의 대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특히 두 번째 말씀드리는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 다세대 주택은 자산가들이 많이 좋아하는 지역이고 또 앞으로 그 사업성에 따라서 보면은 가격이 강남권 못지않게 형성되지 않겠나. 이번에 또 용산에서도 용역을 줘서 올 말까지 용산 개발 청사진, 용산 국제 업무지구와 더불어서 용산의 어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용산에서 가장 그 주거지로 1번지가 한남 뉴타운 아닌가. 그래서 미래 가치는 상당히 크지 않겠나 말씀드리겠고요.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호선 이태원역에서 인접했고요. 앞으로 그 신분당선역이 생기면 초역세권으로 변할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층수는 2층 중 1층에 위치했고요. 준공은 1994년이고요. 면적은 대지 28.3제곱미터, 전용 33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5억 6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5천만 원의 세입자가 살고 계십니다. 대출은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겠고요. 대출을 이용 시 실투자금은 1억 9천만 원 갖다 5, 6년도 입주 시에 한 3에서 5억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뉴타운 지역의 매물인데요. 투자 포인트를 먼저 짚어볼까요? 네, 네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한남 뉴타운 주변 그 단지가 그 분양가가 현재도 가장 고가로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뭐 강남권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양가가 형성될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그 발표했지만 단독주택 그 표준 공시지가에서 전국 랭킹 10위 안에 한남 뉴타운 주변이 7곳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남 뉴타운 자체는 그 개발 행위가 한 13년간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주변의 가치는 상당히 큽니다. 또 주변에 있는 애인주택이나 한남 더힐 같은 경우 8천만 원 우리나라 최초 그 분양가에 지금 됐고 앞으로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한남 뉴타운 관심 갖고 있지만 그 속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현재 한남 뉴타운 4구역 같은 경우는 한남 5개 구역 중에서도 서울시에서 강한 의지로 빨리 이렇게 사업을 진행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올 뭐 중반기 정도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내년 하반기 관리처분 인가 예정돼 있고요. 한 2021년 정도 입주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또 본 지역 같은 경우 계속 가격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개발 프로젝트가 가시되면 더 올라가지 않나. 그래서 그 동평형 그 예상 감정가 비해서 상당히 소액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개발 프로젝트 말씀드리겠지만 그 자체가 현재 11,000세대 이상 되는 신도시 옆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 때문에 가격 상승까지 예상되는 4가지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한남 뉴타운 하면 이 강남의 압구정동과 참 많이 비교가 되는 지역인데요. 뭐 실제로 뭐 강만 건너면 이 반포와 또 압구정을 쉽게 인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비교가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강점들을 갖고 있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위치를 살펴볼게요. 네, 지금 일부 전문가들께서도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서울이 1억 분양가가 형성될 곳이 한남 뉴타운과 압구정 라인을 많이들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입지와 미래의 어떤 그런 그 개발 호재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보겠는데 현재도 뭐 노후도가 많이 돼 있지만 상당히 그 인프라는 상당히 좋습니다. 역도 보면은 6호선 이태원역이나 경의중앙선 한남역 한 도보 10분 내에 있고요. 앞으로 신분당선역이 본지역에 이렇게 관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으로 이렇게 변모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일반 뭐 강남권이나 도심권 진입도 뭐 10분 내에 할 수 있고 또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30분 내에 서울의 전 지역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통은 상당히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본적은 가장 큰 그 매력 중에 하나가 한강을 남쪽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인위적인 아닌 자연의 혜택이죠. 또 옆에 있는 미군 부대가 이전하면 그곳에 81만 평인 그 공원까지 우리나라 그 이 정도로 이렇게 친환경적인 주거지는 없다 보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본적 현재도 보면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이태원길이나 경내단길 또 여러 가지 그 문화시설 때문에 해외 관광객이나 뭐 국내 관광객으로 주말 같은 경우는 그냥 밀려다닐 정도로 그렇게 인구가 폭발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도 그렇게 많은 그 인구가 유입되는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용산국제학교나 오산 중고등학교 또 삼성 리움미술관이죠. 또 뭐 여러 가지 그 남산선 내려오는 그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인 여러 가지 그 문화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렇게 기대수익이 넘치는 그런 길이라면 되겠지만 또 앞으로 보면은 그 강남권이나 도심권까지 10분에 진입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서울의 중심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훌륭한 입지와 더불어 한남 뉴타운이 또 이렇게 집중된 이유가 개발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며칠 전에 용산민족공원 개발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호재들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호재는 제가 이때 살짝 말씀드렸지만 미군 부지가 평택으로 이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의도면 한 81만 평입니다. 80만 명의 녹지공간, 용산 생태공원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 생태공원에 가장 혜택받을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한남 뉴타운에 그 아파트 입주하실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치는 상당히 크지 않겠나 보겠고요. 두 번째 한남 뉴타운과 민족공원 사이에 유엔사 부지와 수송사 부지가 지금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여의도 63빌딩 이상 되는 그야말로 메마드급 업무타운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거 1번지로 한남 뉴타운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좋지 않겠나 보겠고요. 또 한남 뉴타운이 지금 시간이 걸린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7개 권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해주는 7분의 어떤 그 우리나라 설계사들이 색다르게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하고도 더 버금갈 수 있는 그런 고급 주택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게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산 전체가 앞으로 뭐 강남권 못지않게 변모되겠지만 그 중에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개발이 되면은 홍콩 못지않은 그런 금융 허브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분들이 가장 주거 1번지로 한남뉴타운을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성 부동산이나 차익성으로서 가장 대표되는 지역으로 변모된다는 4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제 예전에 용산 그 미군 기지 가본 적 있거든요. 엄청 넓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미군 기지 이 넓은 땅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호재들을 반영해서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투자 금액을 조금 분석해 볼게요. 어떤가요? 네, 현재도 보면은 그 본적 계속 가격이 상승될 여지가 있고 또 앞으로도 상승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명 같은 경우 평양비에서 좀 저렴하게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금액은 5억 6천만 원 하고 있고 임대는 현재 전세 5천만 원 세입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출은 최대 3억 2천까지 가능하시겠고요. 실투자는 1억 9천만 원 갖다
3에서 5년 뒤에 한 3에서 5억 이렇게 수익이 예상된다 보시는데 그 근거는 현재 25평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분양권은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일반 분양가 9억, 그리고 현 주변 25평 아파트 시세가 한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 6년도 입주 시에는 한 3에서 5억 수익이 예상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턴 매물입니다. 이 향후에요, 이 강남권과 많이 비교되는 지역인 만큼 실제 이 강남권 아파트들과 좀 시세를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망을 조금 분석해 볼까요? 네, 다들 말씀이 강남 3구를 앞으로 대체할 지역은 강북권에서 용산구 많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용산구 개발과 지금 미국 부대 때문에 개발이 안 된 요소 있는데 다 그 부분 다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타운으로는 강남 못지않게 변모될 지역이 한남 뉴타운 3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앞으로 미래같이 이렇게 입주에 가격 하시면 강남권 못지않은 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투자 가치는 크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이태원역과 인접해 있고요. 총 2층 건물 중에 1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준공은 1994년도에 했고요. 지분 면적은 28.3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3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5억 6천만 원 가능하시고요. 임대가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가액은 3억 2천만 원 예상하고요. 실투자액은 1억 9천만 원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두 지역의 매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다가요, 또 평소에 갖고 계셨던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 싶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서울전화 02-3424-070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죠.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유, 놀라셨나 봐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신도림동 우성아파트랑 신길 뉴타운 25평 아파트 중에 어느 곳에 투자하면 좋을까 궁금해서요. 네, 신도림동도 많이 좀 떴고요. 신길은 어떻게 좀 차익을 바라보시면서 보시나 봐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신도림동의 우성 1차 아파트와 신길 뉴타운의 20평형대 아파트 향후에 좀 투자 전망 저희가 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수의 그런 느낌이 드십니다. 왜냐면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려는 거 보니까 이쪽에 임장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쪽 시장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우성이 지금 신도림역 이렇게 주변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부터 5차까지 이렇게 그 연식이 92년부터 한 96년도 이렇게 입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뭐 이 중에 어느 그 특정 그 회차를 이렇게 보신 데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라 그렇죠. 네네. 뭐 재건축과 더불어서 이쪽에 이제 신도림하고 구로역까지 그 지구 지정해서 보면 앞으로 이쪽이 그 용적률을 상향시켜갖고 상업 시설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 부동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성 아파트 그 생각하시는 평은 몇 평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뭐 한 25평? 25평 정도. 30평 정도요. 그러세요? 그 30평대가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 4억 중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4억 중후반이요? 네네. 여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세 시세는 한 3억 9천이나 한 4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쪽에 제가 이 지도 좀 줄여서 한번 보게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신도림 여권이나 이쪽에 이제 도림 그 천역이 있습니다. 2호선 라인과 1호선 역에서 역에서는 보통 한 5분 거리 있고 그래서 역에 상당히 그 가까운 거리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그리고 신도림 중학교나 여러 가지 그 신도림역
주변에 그 백화점 같은 경우 그런 기반 시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그 네. 단지 수가 뭐 150세대에서 한 250세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나눠서? 네. 또 앞으로 이게 이제 통합이 돼야지 이제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 다른 데 비해서는 이제 그 신도림역 가까이 있는 데는 한 25평 같은 경우 한 6억 후반대까지 해서 다른 데하고 시세 차익은 날 수 있으나 저희가 만약에 투자하면 저는 이제 신길 뉴타운 쪽으로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평형 같은 거 있으십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최근에 입주한 곳이나 아니면 네. 올해 초에 입주할 단지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럼 제가 신길 뉴타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신길뉴타운하고 이 신도림동 우성 아파트하고 투자 금액은 약간 비슷한가요, 시청자님? 접근할 투자 금액이 네, 비슷한가요? 네, 뭐 조그만 1억 정도 전후로 차이는 나도 네. 네, 비슷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 그 신도림에서 제가 지도를 더 좁혀드려야 되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이 상태에서 보는데 신길 뉴타운하고 차이는 거리상 멀진 않습니다. 그 부분 아시죠? 네. 보통 이쪽이 이제 영등포역에서 그 7호선 신풍역 사이가 보면 지금 그 신길 뉴타운인데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입주한 데 아파트하고 4월 달인가 입주할 때가 있을 겁니다. 레미안 브랜드로 입주할 때가 있는데 지금 25평 같은 경우 가격을 좀 알아보셨습니까? 네, 여기는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5억 중반에서 앞으로 그 분양권 4월 달 입주할 때가 5억 중후반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그 합쳐놓은 그런 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해서 광에 여러 가지 뭐 인프라나 공원 조성을 해갖고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금 강북권은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각광받지만 이쪽 그 강 이남에서는 현재 뉴타운 중에 신길 뉴타운하고 흑성 뉴타운 쪽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심 있고 또 진행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성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바라보시지만 앞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곳 같은 경우 그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입주한 곳도 있고 앞으로 입주 이 12구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이주가 돼 있고 그런데 이런 지역 같은 전체가 이제 개발이 앞으로 5, 6년도 정도 후는 전체 뭐 한 70% 정도가 아파트 신도시급으로 이렇게 생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5억 중반 정도 같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한 6억 정도 이렇게 선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보면은 가격 상승은 크진 않지만 앞으로 이렇게 탄탄한 어떤 그런 지역 기반이 이렇게 앞으로 완성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신길 뉴타운 쪽으로 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일단은 뭐 많이 조금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두 지역 중에서 신길 뉴타운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너무 또 이렇게 한쪽의 의견만 들으면 안 되니까요. 조금 더 꼼꼼하게 좀 들어보시고 투자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바로 또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기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관심이 있는데요. 네, 서울의 32평 중심이네요. 전망. 네. 예. 공덕동 현대 아파트요? 예, 예. 현대 아파트 32평. 32평이요?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투자를 할 예정이신가요? 네, 매수를 하고 싶은데요. 실거주하면서 네. 그 향후 이제 가격 상승도 좀 바라보고 네.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실거주와 투자를 같이 좀 겸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자, 마포구 공덕동으로 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대아파트 지금 88년도 입주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이제 재건축 연한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네, 네, 네. 이거 32평은 가격은 지금 매매가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대략 한 5억 3천 정도요. 네, 5억 3천 정도. 그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이쪽에 투자 대상은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주변에 그 레미안 브랜드로 공동역 주변에 이렇게 단지가 쭉 형성돼 있는데 그쪽에 가격은 좀 체크해 보셨는지요? 네, 네. 그쪽 삼성 아파트인데 그 32평이 7억 초반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을 이제 그 추천을 하는 이유가 현재 선생님께서 보시는 지역이 이제 마포 약 한 아까도
재원 보셨지만 한 480세대 되고 1988년도니까 이제 재건축 연한이 거의 다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재건축이 돼도 뭐 그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 왜냐하면 그 일단 용적률을 어느 정도 그 갖고 간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은 있겠지만 워낙 이쪽에 공동역이나 마포의 어떤 그런 여러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현뉴타운 그 상부에 있는 아현뉴타운과 더불어서 이곳이 전체적으로 어떤 신도시로 이렇게 변모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지금 현재 기존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 그 차익이 한 뭐 적게는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차익이 나고요. 뭐 이쪽 연도가 이제 차이가 나지만 이 전체 어떤 그런 그 염리나 아현 쪽에 여러 가지 그 아파트, 새 아파트가 더불어서 후광호가라죠. 또 현재도 그 11월 3일 대책 이후로 또 서울의 그 주요 핵심 지역, 그러니까 역 가깝고 학군 괜찮고 또 편의시설 괜찮고 업무시설 가까운 데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일부 이렇게 소폭 상승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포 이쪽 공동 라인도 보면은 그런 쪽에 해당된다 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실거주하시면서 가격 상승 이렇게 바라보는 거 장기롭게 보시는 게 잘 그렇게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네. 일단은 뭐 실거주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화 고민 저희가 조금 도움을 드려봤고요. 이어서 문자 고민 바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아볼게요. 자, 동대문구 전농 레미안 크레스티 아파트 25평형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강북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전논동 25평이거든요. 자, 어떨까요, 이사님? 네, 한번 일단 지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논도 이쪽이면 전농 뉴타운 쪽 주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청량리 주변에 하고 네. 자, 전논동으로 잠깐만요.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전농 레미안 크레시티 아파트예요. 네, 일단 청량리 주변으로 해서 네.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 강북 쪽이요, 뉴타운 지역이 이렇게 전농 뉴타운도 그렇고요, 뭐 이문 뉴타운이 몰려 있다 보니까 함께 좀 개발하는 시너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그런 같아요. 부분 나는데 네. 지금 그 레미안 크리스티가 우선은 입주는 2013년 한 3년 됐죠. 별로 안 됐네요. 3년 되고 우선은 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2,497세대.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25평 전용모적 59제곱미터가 한 5억 한 3천에서 5억 5천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렇게 소폭 상승할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거주하시면서 가격 상승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나. 그 이유가 이제 청량리 쪽에 앞에 그 여러 가지 유흥가나 아니면은 그 청량리 4구역이라 그러죠. 보면은 그곳에 올버터 보면은 여의도 63 빌딩 못지않는 그런 그 업무타운과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량리가 보면 이제 더블 역세권이고 이번에 KTX죠. 네. KTX 강릉 노선이 올 말 이렇게 개통될 예정이고 앞으로 이제 GTX 노선까지 청량리에서 삼성역까지 한 정거장차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농, 이문, 휴경 이쪽이 전체 미니 신도시로 이렇게 변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단지수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반 시설이 좋은 가까이 위치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래의 가치는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해결해 드렸습니다. 못다한 고민은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전에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매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 또 월요일 날 오후 2시에는 보통 이 본 건물 12층에서 저희가 세미나 했는데 아까 제가 초기에 이 차트가 좀 안 넘어가는 바람에 분양권 그 청약 문제 제대로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잘 정리해드리고 또 서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우량 지역 안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궁금하시면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야 되겠네요. 네. 자, 생방송을 함께 해드렸습니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상담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9번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된 유료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